옵션 만기의 변동성 3시 지나면서 급격하게 지수 온몸으로 변동성을 좀 느끼고 있는 오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쪽을 봐야 할지 프로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할게요.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송태현 유안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날 유독 좀 변동성이 큰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할 섹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플 그리고 MR 헤드셋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뜨면 주가도 뜬다. 미리 공략해볼 관련주가 있을까? 특히 이번 주부터는 애플의 호실적 발표 속에 관련주의 물줄기가 좀 넓어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애플 호실적의 LG노텍 같은 종목들도 재조명 받았고 네. IT 세트 업체들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살아나는 것 아니야? 라는 확대 해석들도 나왔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섹터를 보신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은 항상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5일 날 이제 WWDC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공개가 되게 되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IT 섹터를 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제가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이 가격 인하 중단 결정했다는 뉴스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애플이 또 새로운 또 MR 기기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IT를 이끌어 줄 것인지, 계속 희망고문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애플 뉴스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화면에 나가듯이 이런 MR 기기라든지 VR 기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MR 기기가 나오는 것들이 5G라든지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첫 제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기 보시면은 조금 이런 표현 쓰면은 애플 사용하실 분들 정말 좀 죄송한데 좀 물안경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쓰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조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할 때 손에 길거리 다닐 때 손에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 30년 전에 봤던 만화책인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스카우터라 그래가지고 투명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귀에 착용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저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용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첫 모델이 좀 그렇잖아요. 성공과 실패의 어떤 중간섬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새로운 산업의 네.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술 개발을 네. 온몸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헤드셋이 드디어 공개가 될 거다. 네네. 매번 좀 미뤄지면서 굉장히 좀 실망감도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173달러까지 올라온 애플 주가가 이제 직고점이자 신고가인 180달러를 뚫고 가느냐도 네. 여기에 달려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MR 헤드셋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애플 자체적으로는 디자인이든 기능이든 완성도를 얼마만큼 높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애플이 MR 기기를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을 당시에 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고 본격적으로 2세대부터 기대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1세대 모델이 계속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자인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완성도가 얼마만큼 올라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예전에는 테스트 버전이라 그랬는데 완성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테스트 버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원화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극복을 하고 소위 말하는 애플 유저들, 이 충성 고객분들이 얼마만큼 더 많이 구매를 할지가 또 관건이라고 좀 봐집니다. 물론 아이폰 1이 나왔을 때도 이게 많이 팔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휴대용 기기라는 스마트 기기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시장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온라인에서 모바일 그리고 NFT, VR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단순히 2세대 이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고 이 스마트폰이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가 이제 XR 헤드셋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쨌든 애플이 트렌드를 주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이 IT 섹터에 투자 심리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제품과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부품들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일단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를 분리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파우치형 조그마한 배터리 형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메타에서 나온 제품을 보게 되면은 미니 올리드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올리드 기반인데 요 이제 나오는 애플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었던 올레드 패널이 실제로 장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초고해상도가 구현이 되는지도 상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애플도 C타입 배터리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상 말씀드리면 앞으로 나올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C타입 충전 방식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마트폰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MR 헤드셋이 그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올레도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OLED 산업 이야기 할 때도 꾸준히 좀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쵸. 올레도스 모델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쪽에서 정말 격전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이쪽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나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스마트 기기 변화에 의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형태도 약간은 변화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제 눈과 가까워지는 어쨌든 스마트 기기가 스마트 기기의 패널이 눈과 계속해서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초고해상도라든지 트래픽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트래픽이나 어떤 어지럼증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OLED 같은 경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형 디스플레이에 올리는 소형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올레도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크기가 계속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웨어러블 기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크기가 작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아진 크기에 맞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만들 건데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는데 이 애초에 MR 헤드셋 1세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애플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 안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광학 부품 같은 경우도 이 한국의 LG 노텍이 아니라 어디 공급받았냐면은 중국 제품들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인 또 첨단을 가게 되는 2세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올레도스가 소니에서 LG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광학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에서 LG 이노텍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LG 쪽과 연관성, 애플을 보게 된다면은 LG 그룹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조정 딛고 지금 한 약보합권 등락, 선익 시스템도 어제까지는 좋았었는데 좀 주가가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레도스 그만큼 MR 헤드셋과 함께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자. 그러면 이번엔 소프트웨어 쪽 가볼게요. VR 게임이 그동안 기기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출시가 좀 연장되는 것도 있었고 좀 소강 상태였다라는 업계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번에 애플의 MR 헤드셋이 생각보다 혁신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VR 게임의 대중화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릴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미 이 반열에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게 될 텐데 기기가 사실상 그런 몰입도를 아직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에 대한 이러한 더욱더 확장 자체가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를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엔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얼리얼 5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사하고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상당히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유튜브 같은 거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에 이 게임인 건지 실사인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는 MR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XR 기기가 확실히 더욱더 좋게 나와주게 됐을 때는 그것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발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로 주가의 움직임도 결국은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여줘야 이미 소프트웨어 쪽은 한번 움직였었죠. 네. 움직이고 나서 지금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생태계가 꾸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 좁혀가 보겠습니다. 게임,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나눠봤고 전체적으로 애플의 MR 헤드셋 저도 정말 기대하는데 400만 원이라면서요. 가격 예측이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근데 3,000불 이상 가격을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은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겐 할부가 있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 좀 비싸긴 한데 지금 나오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비싸긴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스마트폰은 우리가 꾸준히 쓰잖아요. 이제 굉장히 밀착 기기가 되어서. 근데 또 MR 헤드셋에 이렇게 또 할부로 매달 나가면서 아깝지 않은 그런 기술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그럼 탑픽으로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섹터, 종목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라운텍을 보고 있고요. 라운텍. 그리고 이제 VR 게임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MR 기기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수혜가 되는 게 이제 VR 게임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게임즈도 좀 투심이 개선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레드 쪽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파일럿 공정에 들어갔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뜨뜻미지근한데 요게 좀 진척도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 OLED처럼 주가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텍 같은 경우는 국내 이 회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올레드스 전용 구동 컨트롤러 그 시스템 온칩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올레드 쪽에는 특화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올레드 관련해서 장비가 SFA하고 AP 시스템이 납품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4,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텍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탑픽이고요. VR 게임에서는 또 스코넥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온텍은 14,000원 TP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지수 낙폭이 좀 커지네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마트 어닝 쇼크 속에 2,500선 깼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좀 하락 반전되면서 6%까지 낙폭 키우고요. 셀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까지 일제히 좀 하락합니다. 코스닥은 0.5%까지 하락으로 낙폭 키워가면서 820선까지 내려앉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보죠. 이번 주의 분위기가 스물스물 좋았던 쪽이 바로 성장이잖아요. 성장주 그 안에서 로봇과 함께 AI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쟁, 점입 가경이다. 딱 그 표현이 맞네요. 현재 진행형인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이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결국은 종목으로 좁혀야 하잖아요. 일단 이 섹터 보신 이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인 지 좀 됐어요. 맞아요. 네, 이 AI 관련돼서 경쟁이 저입 가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기는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부분 혹은 이제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다. 그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개발 자체를 조금 늦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사회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기에 뭐 그렇죠. 사인을 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측면 자체가 새로운 GPT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움직이지 좀 않게 네.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이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제 구글의 컨퍼런스에서 잘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오랜 기간 좀 쉬어가던 흐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2월 말에서 3월에 고점이 나왔고 그때부터 한 2달간 조정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2차전지 혹시 수급이 빼앗겨서 조정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이슈, 뭐 윤리적 이런 과제 측면에서 산업에 물음표가 달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두 가지 이슈가 다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당연히 뺏긴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부분 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이 AI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약간 이 모멘텀 쪽으로 그쵸. 그리고 지금 많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측 속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비움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 거고 네. 그 조정 가운데서 이제 반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섹터 그 세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쪽으로 보다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구글 바드가 탑재된 AI 검색 엔진, 구글은 검색 엔진의 단연 1등이잖아요. 이거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구글의 바드를 출시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 구글도 많은 부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챗 GPT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이 AI 관련돼서 선도 업체로서의 부각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검색 엔진에서는 구글이 절대적인 MS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MS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만약 AI 관련돼서 사실상 대응을 잘 못하게 돼서 MS를 뺏긴다는 부분을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타격 자체가 치명적이죠. 워낙 치명적이어서 네네. 그런 부분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엔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후발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보게 됐을 때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AI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이거를 다 지금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구글이 이런 부분을 천명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AI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소강 상태였었는데 그 물밑 작업은 빅테크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구글에게 바드 출신 너무 중요하다. 여기서 MS를 뺏기지 않는지 여기서 더 키워나가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 하셨어요. 국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정 팀장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네이버 실적 발표하면서 네이버 꽤 올라왔잖아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또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인상 쓰셔서 네이버는 여기에서 성과 내긴 좀 한계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생성 AI 같은 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제가 잠시 인상을 좀 쓴 거예요. 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예. 그 앵커님께서 저희가 나온다는 시장 변동성이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부각되는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주 그리고 최근에 종목 같은 게 네이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좀 대안으로 선택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보험주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락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저기서 바로 반동을 가냐, 그것도 아직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챗GPT 생성형 AI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터넷 기업에 대비시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검색 엔진의 형태가 그러니까 진보가 되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을 통해서 계속 검색해 왔었는데 이제는 안면식이라든지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대답하는 방식이 좀 더 진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 변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신트렌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더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물음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은 약간 이런 게 모멘텀이 되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기대를 너무 갖기에는 지금 자리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추가적으로 변화된 포인트가 나오면 또 여쭤볼게요. 루닛 가볼게요. 송태용 과장님, 오늘 AI 관련주 정통적으로 올랐던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데 의료 AI로 주목받는 루닛은 상장 이후 또 신고가를 냅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데 이거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의료 AI 관련된 시장이 열리고 있다. 거기에 많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 의료수가 보험 적용 때문에 보험 적용과 비적용 때문에 상당 부분 늦어지고 있는데 해외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구나.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 자체가 사실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루닛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적이 절대적인 수치에서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퍼센티지적인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확실히 잘 나온 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해당되는 기업들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보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해외 쪽으로에 대한 뭐 보폭을 훨씬 더 넓혀가는 속도가 더욱더 빠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료 관련된 AI가 그냥 AI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다 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이 두 개네요. 숫자 나오고 있는 의료 AI 산업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 해외 쪽으로 찍히는 쪽 공략해보자. 탑픽 이쪽이에요? 숫자가 나온다라고 표현은 조금 어렵고요. 아직은? 네, 근데 아직 영업은 그래도 적자니까. 네, 기대감은 훨씬 더 빠르다. 요 정도로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탑픽으로 가져온 거는 사실 루닛이 탑픽이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네. 부담스러우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두 번째로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 뷰노예요. 근데 그 종목도 오늘 상승폭이 컸다가 지금은 두 자릿수 아래까지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JLK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JLK 네, 어떤 라고 말씀을 종목인가요? 드리고 싶어요. JLK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영상 진단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관리, 원격 의료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JLK 같은 경우에 뇌졸중 그리고 치매 관련돼서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다 더 특화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뇌경색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급여 의료 수가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제 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JLK의 솔루션이 병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는 게 1개월 만에 한 50개의 병원에 이제 설치가 될 정도로 빠르게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보다 더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근래 뉴스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쪽에 이제 JLK가 갖고 있는 5개 솔루션이 그 관련돼서 등록이 허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중국 관련돼서도 뇌졸중 관련된 이 솔루션의 특허가 등록이 됐다라는 부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JLK도 사실 루닛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해외 시장에 파트너사가 많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JLK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는 확실히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JLK도 여기서
더욱더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바로 솔루션을 준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정확도를 올려주게 되면서 이제 의사들에게 도움을 네.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직고점 4월에 살짝 올랐을 때 6,800원 갔거든요. 이거 뚫어내나요? 저는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루닛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사실상 JLK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8,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의 루닛이 될 수 있습니다. JLK 8,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루닛과 함께 좀 연계된 움직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태영 과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